오늘은 침착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해요. 철학자 칼 힐티의 지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냥 감정을 꾹 참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단어 안에는 사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의미가 숨어 있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예고도 없이 감정이 막 휘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슬픔이라던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이렇게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제일 친한 친구한테 바로 전화부터 거시나요? 아니면 그냥 방문 닫고 혼자 사귀시나요?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거친 바다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 한마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작은 배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젠 방향키마저 놓쳐버릴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항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막 기대고 싶어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철학자 칼 힐티가 아주 뜻밖의 조언을 하나 건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감정의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땐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스스로 고요함을 좀 되찾고 나서 만나라고 말이죠.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위로받고 싶은데. 그 조언 속에는요, 관계를 지키려는 아주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막 내뱉은 말들은 사실 날카로운 파편 같아서 내 진짜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상대방 마음에는 깊이 박혀버리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상처는 후회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죠. 폭풍 속에서 외치는 소리는 진실의 한 조각일 순 있어도 전체는 아닐 때가 정말 많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힐티가 말하는 이 침착함이라는 게 그럼 단순히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없는 척하는 걸까요? 나 괜찮아, 회 안 났어? 하면서 애써 감정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 과연 이게 진짜 침착함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착함을요, 감정이라는 거센 물줄기를 막아서는 거대한 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언젠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억압일 뿐이죠. 진정한 침착함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자기 배를 아주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항해사의 기술 같은 거예요.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거센 파도 위에서도 내 행동의 방향키만큼은 꽉 붙잡고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침착함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진정한 침착함이란 이런 거예요. 분노라는 불길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 불에 내 모든 걸 태워버리지는 않는 지혜. 슬픔이라는 깊은 바다를 인정하지만 그 속에 완전히 잠겨서 허우적대지는 않는 용기. 두려움과 마주서지만 그 그림자에 나를 통째로 내어주지는 않는 힘. 그러니까 감정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항해사의 기술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요? 힐티가 아주 구체적인 길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폭풍이 몰아친다는 사실 자체를 피하지 말고 그냥 지금 폭풍이 왔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곧장 쏟아내기 전에 먼저 나만의 고요한 내면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든 깊은 호흡이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마음에 닻을 내리고 어느 정도 균형을 되찾았을 때 바로 그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거죠.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마음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항구라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통제불능이 된 배가 항구에 막 부딪히면 항구까지 부서질 수 있는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소중한 관계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솔직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힐티가 말하는 기다림은요, 결코 회피나 비겁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죠. 내 감정의 폭풍이 사랑하는 사람을 덮치지 않도록 잠시 멈춰서는 것. 내 말에 진짜 진심과 지혜를 담을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고요한 항구가 꼭 필요해요. 어떤 분에게는 조용한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숲길을 걷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파도가 거세질 때 잠시 들어가서 숨을 고를 수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날것의 감정을 막 쏟아내는 걸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하죠. 근데 폭풍 속에서 외치는 말이 과연 내 온전한 진심일까요? 어쩌면 진짜 용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지나고 물결이 잔잔해졌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는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진짜 어른스러움의 증거 아닐까요? 물론 이 항해술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완성되지는 않겠죠. 이건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아요. 수많은 연습과 성찰,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실패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단련되는 영적인 근육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혹시 어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후회할 말을 내뱉었다고 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더 능숙한 항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결국 자기 마음의 바다에서 능숙한 항해사가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는 등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폭풍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 어두움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기꺼이 빛을 비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폭풍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는 진짜 평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바다를 평온하게 지키고 또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라는 항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용기 있는 멈춤을 선택하시겠습니까?